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본 도서관 시간에는 마침 때맞춰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절묘한 시기에 책이 나왔을까 싶은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 그리고 이란 지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폭격받는 도시의 모습들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모습들은 항상 비슷합니다만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일단 상대방을 때려 부수고 제압하는 데는 정말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미국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지만 저는 이제 밀리터리 이런 쪽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미국이 동원한 여러 가지 전력들, 그 다음에 무기들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상하다는 거냐? 일단은 좀 양적으로 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동원할 수 있는 전력 자체가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력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동원되었던 무기 상당수, 특히나 이제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수가 옛날부터 보던 건데라는 거죠. 물론 스텔스기가 이제 일반화되고 정밀 타격 무기가 이제 일반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이 양적인 감소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알던 미군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오늘 이 지구본 도서관 시간에 이제 미군 그리고 미국의 무기 조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 여러 차례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무기 조달은 지금 최근 한 20년 사이에 매우 많은 삐걱거림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일단은 돈도 많이 들고요. 비용이 점점 많이 드는데 무기를 생산하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요. 그래도 생산되면 다행인데 아예 실패하는 원했던 스펙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비용을 맞추지 못해서 중단되는 프로젝트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죠. 지금 2022년 통계긴 합니다만 미국이 쓰는 국방비를 이렇게 정해보면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10나라를 합해도 미국이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더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과연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무기들은 밀덕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했고 하는 무기들이 과연 뭐가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아직까지 못 해드렸지만 사실 미 해군의 가장 큰 실패작인 LCS라고 하는 이 연안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직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미래형 군함이라고 생각했던 이 주멀트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골칫덩어리로 지금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해군만 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육군도 마찬가지죠. 경전차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지만 누가 봐도 경전차처럼 생긴 신형 화력 지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잉사가 만들었던 KC-46 공중급유기 같은 경우도 비싼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군을 지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T7 레드호크 같은 몇십 년 만에 나온 훈련기 같은 경우에도 납품이 늦어지고 만들어서 납품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미국에 무슨 문제가 있나, 미군 시스템, 미군 무기 조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라는 책에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1조 달러 전쟁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쓰는 국방비가 1조 달러 그리고 그 1조 달러를 에너지 삼아서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전쟁 기계가 미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미군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방비에 돈을 쓸어놓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하지만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퍼붓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1조 달러짜리 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돈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발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군대라는 것은 한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미군이라는 이 군대 그리고 미국이 조달하는 무기 이것들이 적과 싸우기 위한 군대, 적을 격파하기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기득권의 결탁으로 넘어간 지 너무 오래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A-10 전투기에 비해서 지금 F-35 전투기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첨단 성능이니까 비싼 게 당연하지. 전투기 한 대에 뭐 1억 달러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첨단이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과연 그것이 진짜로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비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비싼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로비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너도 나도 숟가락 얹어서 떠먹다 보니까 점점 비용은 높아지는데 정작 그 무기 성능은 제대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조달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고 그러니까 누수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좀 적나라한 이야기로 보면 지금의 미국의 무기 조달은 협잡, 그러니까 정치권과 산업 관련되는 기업들이 돈 나눠먹기 게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원치 않은 무기를 목숨 걸고 운용해야 되는 군대에 대해서 기업과 의회가 나서서 강요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산 복합체를 고발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훨씬 폭이 넓어요. 보통 우리는 군산 복합체 그러면은 무기 만드는 이제 방위 사업체 그리고 정치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 영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일 거로 보여지는 싱크탱크, 심지어 대학 이러한 존재들마저도 다 저 1조 달러짜리 게임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1조 달러를 나눠먹기 위한 이 기득권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 기득권들이 일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기반한 그러한 국가로 계속 변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옛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써서 유명해졌던 군산 복합체라는 것이 2026년도에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종합 보고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이제 이념적으로 저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방위 사업체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손맛이 좋아요. 이런 주장 그래 이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지 싶을 때 거기에 걸맞는 자료와 데이터들 증언들이 탁탁탁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되게 리듬감 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사한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사례 제시, 그리고 여기는 또 사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를테면 군대에서 내가 무기를 조달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로비스트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싱크탱크로 가고 이런 순환 이 회전문 인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것을 추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하게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이제 고발성 책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1조 달러라는 이 돈에 중독이 돼 있다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묘사하는 점에서 다른 책과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책들은 이제 앞쪽에서는 충격적인 사례, 그다음에 저자의 논박, 막 증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가다가 뒤로 가면 힘이 쭉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책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런 로비 책의 결탁과 넘어서서 책 뒤쪽에 가면 오히려 제일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군수 스타트업들이죠. 방위산업 스타트업. 이 기업들의 어떤 모습들까지도 같이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레이시온이라든지 하는 전통적인 이 기업들뿐만 아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팔란티어라든지 안두리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밀덕들을 위해서도 재밌고 미국이라는 사회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재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는 맛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전체 14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장 구성이 페이지가 그렇게 두껍지 않죠.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는데 이제 1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미국을 전쟁 기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계가 고장나 있는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그 전쟁 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떻게 조달이 돼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3부에서는 그러면은 이 전쟁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무기가 필요한데 이 무기를 판매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미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관련돼 있는 미군과 관련돼 있는 무기와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그러한 구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3부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제 테크 기업들, 지식 기반한 기업들, AI 기반한 새로운 이제 군수 스타트업들의 등장, 변화, 인물들 관련된 이야기들이 3부에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펴보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 2장에 2장이 되게 재밌었어요. 무슨 말이냐? 2장은 약간 옛날 이야기예요. 어떤 핵전쟁, 핵무기 그러면 우리는 3축, 3개의 기둥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발사 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 그리고 공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 이 3가지를 이제 트라이던트라고 해가지고 핵무기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2개가 이것을 떠받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3가지 트라이던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이것이 논리적인 귀결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역사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던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해군과 공군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불필요한 ICBM과 SLBM이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졌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삼각형 핵무기 체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걸 되게 디테일한 면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는 이제 이 핵무기를 사례로 해가지고 미국이 세계의 수호자, 그렇죠. 이 국가가 전쟁 무기 생산에 의존하는 병영 국가로 변모했는지를 196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까지 쭉 시간세 순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사례가 나와요. 우리는 보통 미국 무대 그러면 이제 비행기, 전투기, 우리가 사실 미국 무기를 쓰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사람답게 통 크게 ICBM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갑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ICBM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버는지와 관련돼 있는 궁금증을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왜 이런 구도가 냉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ICBM을 만드는 이 회사들은 돈을 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우리 동네에 ICBM을 놔주세요. 우리 동네에 ICBM 사일로를 건설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한다라는 게 아니겠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과 달리 몇몇 지역의 정치인들은 우리 동네에 ICBM을 놔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ICBM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군대가 배치가 되고 기지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가 된다.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만 지나다니는 노스다코타 뭐 이런 지역, 야생동물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지역에 ICBM 기지가 있으면 그래 뭐 그것도 기지도 있으니까 사람들 밥도 먹고 살고 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저자는 그러한 생각은 정치적인 선전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면들이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ICBM을 둘러싼 미국 의회 내부의 어떤 은밀한 결탁,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 지출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핵무기 현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25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50억 달러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동안, 그럼 10년 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50억에 10 곱하면 6,500억 달러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9,460억 달러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근거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게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일방적으로 이 저자가 맞고 그다음에 미국 의회가 틀렸어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양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4장은 밀떡들한테 가장 즐거운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내용은 뒤에 7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21세기 미국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우리도 갖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F-35 스텔스 전투기는 배치가 된 지 꽤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성능 문제도 있고 업그레이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군수 보급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우리는 정비창 하나 이거 열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수많은 미국 해병의 목숨을 뺏어갔던 이 오스프리 같은 경우도 수직 이착륙이라는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KC-46 이제 공중 구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저자는 미국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이 무기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왜 문제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해결이 안 됐고 그 문제를 누가 뭉개고 누가 넘어가도록 하고 누가 더 돈을 쓰도록 하는지에 대한 고발을 이 4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수산업이라는 것은 탈냉전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연하죠. 적이 없어졌으니까 국방비 삭감되니까 이 군수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덩치를 키워서 한정된 자원을 나눠 먹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미국 국방부도 그것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의 군수 기업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키드 마틴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보시면 뭐 보잉이라든지 레이시온이라든지 제너럴 다이내믹스 회사들이 이제 대형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결국은 뭘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적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무기가 있으면 이 새로운 적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면서 굳이 필요 없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미래형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군인이 군수기업으로 다시 정치권으로, 정치인이 군수기업으로 다시 군으로 가는 이러한 회전문 인사동맹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밌게 봤고요. 4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에도 정관 예우가 그대로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로비스트들은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관 예우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몹쓸 악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진 않아요. 제가 경험해봐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뭐 우리만큼 노골적이진 않아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미국 군인 연금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정치인들 뭐 깨끗한 정치 하겠다고 나서고 미국 보좌관들도 젊은 친구들이 가서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왜 다 이러한 군수기업의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짝짝꿍이 되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궁금증은 제7장에서 이어집니다. 제7장은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F-35 그다음에 오스프리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 해군에서 갖다 버리고 싶어하는 LCS라고 하는 연안 전투함이 어떻게 살아남았나를 사례로 들면서 로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해군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해군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마스가로 미국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7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LCS 같은 프로젝트가 좀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좀비 프로젝트는 당연히 로비스트들 때문에 만들어졌고 로비스트들을 목에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직 군인들, 정치인들이 다 로비스트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왜 등장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자는 이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있는 이곳의 비싼 생활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 전체에서 좀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돈이 많아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동네들은 비쌉니다. 여기는 당연하죠. 근데 DC도 비싸요. 그러니까 8만 달러 이상, 사실은 8만 달러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사실 훨씬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 체감 물가로 따지면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가 DC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이 일을 하지만 뭔가 가족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괜찮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으면 돈에 허덕이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한테 로비 기업들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무기 기업들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뭔가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라는 면이 또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기 업체들이 얼마나 돈을 쓸까요? 미국의 이제 이 로비법은 각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숫자를 몇 번씩 봤어요. 생각보다는 적어요. 미국의 군수업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로비 비용을 쓴다라고 신고를 하고 있고요. 고용된 로비스트는 945명입니다. 되게 많다라고 생각 들지만 의원은 숫자로 나눠보면 의원 1인당 한 2명 정도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30만 달러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금액입니다. 야, 그걸로 미국 의회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제7장에서는 이 로비스트는 어떻게 탄생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군수업체들이 특정 의원을 후원함으로써 기업과 의원이 어떤 식으로 결탁을 하는지에 대한 낱낱이 재미있는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점은 미국도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다음에 각 군대의 고위 장성들 모두 다 로비스트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당연한 내 인생 후반전의 계획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이 참으로 참 사람의 본성이란 건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8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국은 잘 발달된 싱크탱크들이 많아서 좋은 대안도 만들고 미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고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싱크탱크들을 분석을 해보면 돈을 어디서 받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조달하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투명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군수업체와의 결탁이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군수업체가 지원해준 여러 사례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받았는데 그러한 군수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그리고 군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 꿀꺽하는 일들이 점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싱크탱크의 정책 공고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루킹스에서 나왔다는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런 위기 상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군사비 투자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이제 정부 손길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싱크탱크마저도 이제 부패와 결탁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과연 탈출구는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탱크뿐만 아니고 이 저자는 다른 영역에서도 이 군 그리고 이 무기업체들과의 연관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게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지고 이 게임 업체들을 후원하는 그 뒤에 있는 과연 존재들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아재들이 가슴 벅차고 발을 구르면서 정말 짜릿하게 봤던 이런 탑건 같은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 군 부대 후원 영화죠. 이런 영화들과 관련돼 있는 헐리우드와 군의 결탁과 관련된 내용도 이 책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뒤쪽에 있는 13장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제 13장은 이제 빅테크와 군수 업체들 간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 여러 가지 군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통의 강호들이 여전히 규모를 킵니다만 최근에 미국 방위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테크 기업
잘 이야기 못 듣던 업체들의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업체가 탑5인데 안두릴 정도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국방, 군수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한 생생한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 업체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을 스스로 강조하면서 자기의 먹을거리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그 카테고리는 뭐냐? 무인. 그렇죠. 그 다음에 극초음속. 그리고 AI. 이 세 가지라는 키워드를 둘러싸서 이거는 전통적인 업체들보다 우리 테크 기업, 지식 기반 업체들이 당연히 잘하죠.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타트업 그러면은 다 작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아이디어에 빛나는 그러한 소규모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의 방위산업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러한 기업들은 대규모 테크 회사,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러한 회사들의 후원을 받고 미국 정부와 펜타곤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이미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척, 다른 척 하지만 기존의 이제 대규모 방위사업체와 크게 다른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두리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에 대한 생생한 이제 분석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되면 전통적인 방위사업체 플러스 테크에 기반한 방위사업까지 나타나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라는 궁금증도 이 13장을 읽다 보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에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미국이라는 전쟁 기계를 해체를 하고 평화 기계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거죠.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운동, 사람들의 마음의 바뀜,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 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14장을 보면서 이게 참 문제 제기는 좋은데 이게 참 답이 참 없는 그러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용두삼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 자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고 이것을 우리한테 쉽게 제시해 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다讀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은 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취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혔다.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이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본인이 뛰고 확인하고 묻고 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책이 상당히 알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문제,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미국의 힘은 여기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곳의 약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최근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 이 방위사업체 중에서 대한민국의 업체들의 성장은 눈부십니다. 뿌듯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미국과 다를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최무룡 대령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여러 가지 울분을 토하셨어요. 수요군이 원하는, 군이 원하는 무기를 왜 우리는 갖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죠. 그 과정, 우리는 과연 미국과 다를까라는 의구심도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군수와 관련돼 있는 군비 증강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쓰고 더 많은 무기를 사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졌어요.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어. 전 세계가 전쟁이 이제 일상화되는 세계가 왔어라고 하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많은 돈을 그냥 무작정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예산을 썼을 때, 더 많은 돈을 썼을 때 당연히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기 위한 존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낭비를 막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26년 3월 초에 지금 미국은 이란에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계가 다시 한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궁금증 그리고 미국
미군 그리고 미국제 무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 바로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라는 이 책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회 고발 이념서가 아니고 미군과 관련돼 있는 미국 무기와 관련돼 있는 미국 사회 그리고 로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참모에서도 방공호에서도 책을 읽었던 만큼 우리도 세상이 변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